실제적으로 채플을 지난 70여 년 동안 했었던 저희들로서는 현재 채플은 거의 와해 상태입니다. 학생들은 들어오는 순간 강사님과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요. 들어오면은 그 순간 강사와 학생들 간에는 적대 대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소그룹 채플의 구성입니다. 이 소그룹 채플은 2012년 불과 25명의 기독교 성경 모임으로 출발했었던 전주대학에서 2017년 약 280명 정도의 소위 말하는 멘토, 팀 리더들로 구성된 그 부분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한 5년 정도 연구들을 하면서 전주대학교에서 먼저 출발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태는 지금 현재 전체 420명의 멘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그룹 리더 1명이 소위 저희가 멘토라고 불리면서 12개 분반에 240개 소그룹으로 11주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지난 2023년 2학기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오는데 3년이 걸렸고 내년에는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그룹 채플의 5가지 목표는 우선 첫 번째,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개선을 하고요. 지적인 능력과 인간다운 소양을 함양하고 영적, 심리적 돌봄도 제공하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기독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이면서 맞춤형 신앙생활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지만 좀 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 집합 채플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채플을 지난 70여 년 동안 했었던 저희들로서는 현재 채플은 거의 와해 상태입니다. 학생들은 들어오는 순간 강사님과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요. 들어오면은 그 순간 강사와 학생들 간에는 적대 대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노려보고 여기 강의로 오셨던 목사님들이 불쾌한 기분으로 떠나면서 심지어 육두문자를 쓰고 가시는 목사님도 제가 배웠었고요. 이런 형태를 지난 30년간 보호하면서 형태가 무너진 이 채플을 먼저 복원하는 것이 기독교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전주대학에서 시작을 했었던 그 소그룹 전도형 채플을 그쪽에 시행착오까지 검토를 하면서 지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현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강의는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저희들이 1년 정도의 그 계획을 세우고요. 이런 형태로 봅니다. 여기 봐보시면 지금 현재 주제로서 기독교와 인공지능, 기독교와 이성교제, 기독교와 다문화, 기독교와 돈, 기독교와 기후위기, 기독교와 정치, 문학, 정신건강, 기독교와 공연예술, 소그룹별 자유모임 이런 형태를 통해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현재 단계까지 오는데 조심스럽게 유리잔 다루듯이 들어왔었고요. 실제적으로 3년 차로 들어들면서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운 점들을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느꼈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바로 1년 전만 따지면은 여기에 가장 핵심되는 게 팀 리더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전도 활동들이 꽉 차 있습니다. 저희 교목실과 학교의 모든 총무 교무팀들이 이단들을 특히 입학철이면 아주 굉장히 심한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적절히 제어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55명의 팀 리더로 가을 학기를 출발했습니다. 겁이 왈칵 났었는데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팀 리더 확보 그리고 학생 18,000명의 학교에서 어떻게 이 8명 학생들을 지도하는 팀 리더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했었는데 CBMC를 비롯해서 또 새로운 목회자들을 저희 학교에 보내주시고 하면서 저희 교목실 자체가 이 일이 인간으로서의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교목실 가족들이 제일 먼저 깨닫는 계기가 됐었고요. 저 역시 잠시 총장이라는 심부름을 하는 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채플에 대한 기본적인 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증가를 가져왔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봐보면
저희 지금 소그룹 채플의 만족도가 거의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만족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유익성에 관해서도 굉장히 그 좋아졌고 기독교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물론 저희 학교에서 하는 교양 과정에서의 그런 성경 과목을 다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이 MZ세대라고 있는 이 선진국에서 자라난 그리고 기존의 기성세대하고 다른 태도와 심성을 가진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줄 것인가에 대한 이 좋은 그런 변화를 저희들이 소그룹 채플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자고 이어폰 끼고 신문 보고 그 다음에 다리 꼬고 앉아서 노려보던 강사를 노려보던 이 학생들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저희들은 이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금 정체되어 왔었던 집합 예배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면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전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소그룹 전도형 예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맨 마지막 번째 얘기를 드리고자 했었던 학생인데요. 저희 대학이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소외된 이웃들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소외된 이웃들과 관련된 거를 장애 학생,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호를 갖다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가지 것들을 하고자 했습니다.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여기 지금 교회에서 하고 계시고 또 사학에서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학교가 국내 선교지가 돼야 됩니다. 학교에 지금 현재 교회에서 오신 학원 선교사 5분이 저희들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학에 전도의 보고인, 대학에 선교사들을 파견해 주십시오. 해외도 파견해 주시지만 이제 학원 국내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선교사역에 여러 교회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16만 7천 명, 이 학생들 국내에 6만 개의 교회를 생각한다면 산술적으로 말하더라도 한 교회에서 3명만 담당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동대학은 지금 현재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님에서 아주 밀착해서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 지금 교회에서 설립한 여러 사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 폭을 넓히셔서 국내에도 한 16만 7천 명의 이 학생들을 해외에 지금 선교사를 파견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잘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한 제가 보기에는 선교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를 새로운 해외 선교지로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시대를 선도하는 섬김인데요. 국내에 지금 다문화 과정들이 30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학까지 오는 다문화 과정 많지 않습니다. 들어와서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래서 대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낮에는 학교 와서 잡니다. 당연히 요즘에 있어서는 학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온 학생들은 대부분 낙오를 하게 됩니다. 20년 뒤에 지금 현재 최근에 일어났었던 불란서의 알제린 폭동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당 야당 두 분 오늘 국회의원님 오셨는데요. 저도 싸움만 하는 것만 보았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형태, 저희처럼 편견이 많은 쪽들에서 엄청난 재앙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여기 계신 대형 교회와 여러 교회들에서 또 사학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들 이 부분을 조금 더 성공 케이스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학교에 요청하기 전부터 숭실대학교가 저희가 성공 케이스를 만들자 해서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학업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을 다문화 가정들 그리고 탈북
자, 지금 3만 4천 명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재월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북한 선교를 하시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사학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었던 것은 저희 차원에서 5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입학해서 이 학생들을 조금 더 정원 외뿐만이 아니고 정원 내에서도 조정하는 것을 입시요강을 이미 고쳤고요. 5년 동안 저희 나름대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재정을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튜토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수업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이 학생들의 밀착 관리를 갖다가 해서 그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를 갖다가 만들어낸다면 탈북 학생들 그룹들, 그 다음에 다문화 과정들, 그리고 미자립 청년들은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 학생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먼저 성공 케이스가 되면 기독교 사학들과 그리고 서울시내대학, 그 다음에 지방대학들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 20년 뒤에 닥칠 대한민국 사회의 양분화된 이런 부분들을 진리와 봉사를 기초로 하는 저희 기독교 학교들에서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말보다는 저희가 먼저 저희 숭실대학교부터 좀 실천하자 해서 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들, 전장현 사태도 있었었지만 대한민국에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한 명 입학을 하면은 1억 원의 돈이 듭니다. 장애인들을 대부분 많이 기피를 하는데 장애인들 숭실대학교가 두 번째로 많은 장애인들을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확보를 해서 사회의 이런 불편하고 그 다음에 소외받고 있는 이런 이웃들도 저희가 대학에 품어나가고 기독교 학교를 선달하면은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요 마칠 텐데 오늘 정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떨리고 벅찬 마음으로 이 시기 이때에 저는 숭실대학교 총장으로서 제가 받은 이 심부름꾼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대학이 특히 이 사학들이 연합을 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정체성도 확보를 하고 동시에 미래에 닥쳐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헤쳐나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러한 그 발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